예,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길게 모시겠습니다. 뭐 많이 길지도 않은데요, 뭐. 예. 네. 댓글 좀 소개해 주시죠. 야, 오늘 청문회 보고 많은 분들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3116님이 진실을 얘기할 건데 선서는 안 한다? 술은 안 마셨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 아, 장군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아, 참으로 비열하고 남자도 인간도 아니라고 이렇게 화를 내셨고. 댓글 쓰시는 분들이 참 요새. 네. 아, 비유가 아주 저 평론 못하겠어요. 너무 멋들어지게 해서. 예, 1875님이 오늘 청문회 나 장성들 별 떼서 엿싸먹고 손가락 빨아야 하는 나간 장성들 빨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저는 아픕니다. 병사들이 전장에서 누굴 믿고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아, 이 말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흔들리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4042님이 저는 20여 년 전 해병 1사단 포 7대대장 이용민 중령과 2003년도 육군 포병학교에서 같이 교육받았던 예비역이라고 하시네요. 2003년에 육군 소위 해병 소위로 같이 교육받을 때 해병 동기들 늘 그 빨간 명찰, 해병 명찰이 빨갛지 않습니까? 자부심, 자긍심으로 당당히 거침이 없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용민 중령은 아직도 빨간 명찰에 대한 자긍심이 가슴에 품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 댓글 주신 분이 비록 10여 년 전 제복을 벗었지만 참 군인으로 묵묵히 국방을 지켜온 동기에게 그리고 마음의 병을 얻어 힘들어하는 그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용민 대대장님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필승이라고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군을 대한민국에서 군에서 힘들게 어떤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일수록 자긍심이라든가 또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쳤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인생의 어떤 이분은 동기시라는 동기시라는 거예요. 물론 남아있을 텐데 지금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오늘 청문회 자리는 저희가 장관이라고 그러니까 장군 스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많이 참 산산이 별이 부서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오늘 청문회 보면서 박정훈 대령이 아까 그 말 여러 번 했지만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저는 그 말이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어떤 한 사람 그분이 스치면 지금 엉망진창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의료 의대 증원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 던져가지고 지금 중환자협회는 교수가 없고 의대서 그다음에 전공의가 없고 그다음에 해병대 엉망진창이 됐고요. 지금. 군이 지금 엉망이 된 상황이 됐고 권익위는 그 관련된 분이 그 건을 한번 처리하니까 이 온 국민의 조롱 대상으로 국가기관이 전락했고요. 이렇게 정말 사실 이채해병 사건과 같은 것은 수사 과정도 군 검찰이지만 검찰이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지금 수사를 받는 대상이 됐고 경찰도 거기에 협조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 바깥의 국방, 내부의 치안 다 또 엉망이 됐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가면 그냥 국가기관들이 어떤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국가기관들이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요. 사실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잘 지켜지기를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분 아니세요? 거꾸로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여튼 어렵습니다. 사실 저 같은 법률가들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법과 원칙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법률가 나오셨으니까 법적 쟁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검증. 저 숙대요. 숙명여대 원래 이제 99년도에 작성했던 석사 논문인 거죠. 파울클레의 회화의 특성이 가는 이제 미술 전공이셨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근데 그 석사 논문이 표절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조사는 2022년에 이미 일찌감치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비 조사를 하고 그해 12월에 본 조사에 들어갔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바람인지 아닌지 이제 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던 총장이 기존에 있던 총장 말고 다른 분이 이제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미 일정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또 조사도 했어요. 그리고 뭐 이 표절 논란이 항상 있을 때마다 최근에는 학계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다 개발돼 있어서 돌리면 일주일도 안 걸릴 텐데 일주일이 뭡니까? 사실 이게 검증 과정이라는 걸 이렇게 위원회를 꾸린다는 것 자체가 요즘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수분들이 이제 숙명여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조사 항목에 따라 여기 항목에 따라는 건 뭐냐면 인용을 안 했느냐 아니면 이 문장 같은 것들이 겹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 48%에서 54%까지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표절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몇 년이요? 지금 1년이 훌쩍 넘고 지금 2년 가까이 돼가는 2년 가까이 이 논문 이게 몇 페이지짜리 논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59쪽인가 그렇습니다. 예. 매일 한쪽씩 논문 검증해도 이미 1년 전에 끝나야 됐을 검증인데요. 지금 숙명여대 교수분들도 수작업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까지 안 들리고 그래도 이렇게 금방 나왔어요. 아니 근데 숙명여대 동문이나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참 어떤 불명예스러우니까 치욕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을 다시 총장으로 뽑았겠죠. 그러니까 새로 바꾼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취임은 9월에 하는 겁니다. 신임 총장. 그래요? 그럼 또 그때까지도 안 나오겠네요. 근데 저기 이미 일부 교수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저대로 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9월에 취임해도 올해 안에 저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올해 안엔 나야겠죠. 아니 안 내면 이 신임 총장분도 곤란해질 거예요. 올해 안엔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한다는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다는 그런 뉴스 나왔는데요. 그 환자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인 병원 의원 원장을 고소를 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경기도에 고소하시는데 안과 질환을 앓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휴진이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다니던 병원에 찾아가서 18일 날 나 올 테니까 휴진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휴진을 해서 문 닫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18일 오전에 정부에서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휴진했으니까 이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라고 고소를 했고요. 이분이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내분이 간식 수술을 받는 중환자신데 의사 파업이 이어지는 바람에 너무 화가 났었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게 또 이 진료 의사 단체 의사들에 대한 어떤 업무 개시 명령 이게 맞느냐 이거는 법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긴 해요. 뭐냐면 중앙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전 예약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취소하더라도 일정을 다시 잡는 일이 없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그날 미리 휴진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또 다음에 언제 오시라고 안내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리 예약된 환자가 진료를 못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할지가 아마 재판에 넘어간다면 이 의사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휴진은 안내한 거고 긴급 환자도 아니었고 다음 진료도 예약이 돼 있었으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는 거고 이분도 고소를 한 분 입장에서는 나하고 동의한 건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정부가 명령을 했으니까 이건 거부다. 이렇게 아마 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분이요. 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게 얼마나 귀찮고 사실은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조치까지 거론한 거는 그만큼 너무 힘들었겠죠. 화가 나고. 배우자분이 그런 어떤 큰 질환을 앓고 계신 상황이었으면 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또 이해도 가죠. 공감이 가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의 어떤 상황 또 의사들의 어떤 약간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데. 저도 가끔 다른 방송하다가 이 의료와 관련된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댓글에 쭈르륵 아프신 분들 얘기가 쭉 나와요. 당연하죠. 어느 집안이나 사실 찾아보면 주변에 다 있습니다. 사촌까지 이렇게 넓게 보면 아픈 사람 없는 집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대책 아닌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맞다라고 비판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의사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환자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가 드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은 아직군요. 김호중 씨요. 가수. 이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도망가면 돼? 술 먹고? 왜냐면 음주 혐의가 빠졌다면서요. 음주 혐의는 빠진데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을까봐를 염려해서 경찰하고 검찰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들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일단 도주치상죄, 그다음에 위험운전치상죄 이런 것들은요. 엄격하게 다른 법률은 적용을 했군요. 1년 이상 범죄가 되는 거고 범인도피 교사 같은 것도 범인도피죄 같은 경우에도 조직적 방해행위로 했다라고 해서 사법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 맞서고 있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무겁게 처벌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시면 안 되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다만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왜 음주운전이 빠졌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하려면 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면 면허 정지고 0.08이면 취소고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설령 음주 측정을 했더라도 그러면 아침에 음주 측정하니까 0.01이네. 예. 근데 이 사람 체중이 어느 정도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까 사고가 새벽 1시였다라면 예. 아침에 0.01이면 새벽 1시쯤에는 어느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겠다. 이 위드마크 공식이 합니다.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시간도 너무 지났고 그다음에 추후에 술을 또 더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사고 당시에 얼마였는지를 측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뺀 것뿐입니다. 그것만 아닌 거군요. 그것만 빠진 거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훨씬 더 엄격하게 지금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가시죠. 씬스틸러 가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